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무엇보다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해야 될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이라고 불리는 암, 뇌, 심장 관련 질환을 대비하는 3대 질병 진단비와 또 65세 이후로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16대 질병 관련 수술비인데요. 연금보험도 아닌 3대 진단비와 16대 질병 수술비를 왜 꼭 준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강의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역시 정우성 전문가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잠시 뒤에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저금리 시대에 대비해서 3대 진단비와 16대 수술, 질병 수술비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어제 이어서 정우성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노후 생활과 맞물린 그리고 저금리 시대의 3대 질병 수술비와 3대 질병 진단비와 16대 질병 수술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비 준비 얼마나 해야 할까라는 것으로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은퇴 가구의 노후 준비 현황 거의 요즘 많이들 노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이다 내지는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은퇴 가구의 생활비 현황 부족하다 그리고 매우 부족하다. 예. 거의 이 또한 70%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집 중에 7집은 거의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소득 수준 이 역시도 상당히 부족한 현재 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및 소비 생활 만족도 역시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2014년도 통계고요. 현재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랑 3대 진단비와 질병 수술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의료비 지출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시면 65세 이후에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분, 아무리 지금 건강을 자신하고 계시는 분들도 65세 이후에 수술이나 진단이나 질병을 반드시 받는다는 통계입니다. 갈수록 의료비는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질병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부분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해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손대려고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약 102만 원, 그리고 65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322만 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비에서 나가는 지출이 크기 때문에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3대 진단비 꼭 준비하고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 대부분 많은 고객분들이 과거에 들어두신 보험과 부모님이 들어두신 보험을 보장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그걸 건드리지 않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비단 은행의 예적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단자금과 수술비에도 적용이 됩니다. 얼마 전 만난 고객분은 부모님이 들어주신 종신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진단자금이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3대 질병에 관한 진단자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단자금 1,000만 원이 그분이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이 들어주셨던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20대 후반이세요. 아직은 건강하시고 30대도 건강하시고 40대도 가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막말로 65세까지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 진단을 받지 않고 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그 1,000만 원이 65세 이후에 앞으로 40년, 50년 뒤에도 똑같은 1,000만 원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률과 연계된 보험 준비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의 위험은 진단 자금을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 집안의 총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이 3대 질병이나 큰 수술을 받았을 때 꼭 따라오는 것들,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암은 약 2,795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사실 더 많은 의료비를 현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도 점점 더 진화되고 있죠. 기존 방사선 치료는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됐지만 토모 치료라고 해서 방사선 치료와 연계된 아주 고액의 기계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400에서 1,700, 현재는 2,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성자 치료, 더 많은 치료비를 요하고 있고요. 보시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3대 질병,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관련돼서 치료비와 수술비를 준비하지 않으면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보통 제가 권해드리는 암 진단자금의 평균 크기는 약 5천만 원 정도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왜 그렇게 보험을 비싸게 권유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비싸게 권유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1억 정도 돼야 하지만 그걸 딱 잘라서 5천으로 제한을 드리는 거고, 5천으로 제한 드리는 이유는 3대 질병이나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들이 이 가장의 실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의 실직과. 자, 제가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먼저 말씀드리는 말이 뭐냐면,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계시죠? 라고 비유를 합니다. 집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은행이 누구냐? 바로 가장입니다. 가장. 이 가장이 3대 질병에 걸려서 실직을 했을 시 따라오는 것들이 병원 치료비, 대체 치료비,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사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짚어두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될 것은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너무 힘들어도 은행은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이 부채 상환에 대한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보험입니다. 이제는 보험도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전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부채 상황이라든지 생활비 내역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준비하셔야 될 게 이 보험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요. 이 3대 질병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있습니다. 암은 너무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요즘에 소외감도 예전에 과거에 일반암이었던 것도 소외감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범위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과거에는 이 심근경색 그리고 뇌출혈과 뇌졸중만 있으면 내가 다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협심증,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협심증이고요. 이 뇌혈관 질환에서는 사실은 뇌졸중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외에 거미막하 출혈이라든지 외상성, 비외상성 머리 뇌출혈, 뇌출혈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출혈 및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기타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보험회사들이 프로모션식으로 그리고 가끔씩 이벤트로 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판매하였지만 현재는 수술비 정도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그럼 암진단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자, 평균 진료비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생존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암 발병률은 98.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현재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10대에도 발병이 되고요. 20대에도 발병이 되고 30대에도 발병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단 후 일자리 유지 여부 91.5%가 실직을 합니다. 91.5%가 실직을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체 암 환자 83.5%가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준비했다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현재 또 새로 나온 상품들이 뭐가 있냐, 암 진단 받으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그런 보험도 나와 있습니다. 자, 65세 이후에 가장 많은 질병,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바로 16대 질병입니다. 16대 질병. 16대 질병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관절염으로, 그리고 관절 관련 수술을 3번 하셨고요.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 질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수술비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솔루션은 한 25,000원 선에서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1,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심장질환 수술비 1,6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준비하실 수 있는 편안한 상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6대 질병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21대 질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동일한 금액 40세까지 25,000원 선, 그리고 50세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의 상품이고요. 저는 이 상품을 100세 만기 20년 갱신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20년 갱신이냐? 다들 보험에 비용을 지불하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20년이면 갱신되는 부분 안에서 절약하면서 저축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3대 진단비 준비하시려면 20대는 한 3만원대, 40대도 4만원 아래, 그리고 60대 시청자님들도 42,000원 선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3대 진단비와 16대 질병 수술비. 자, 1순위 보장자산, 보험을 보장자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와 실직과 생활비에 대해서 좀 막아줄 수 있고 보장해줄 수 있는, 그래서 보험을 보장자산이라고 합니다. 실손 의료비로요, 치료비를 대신하고 진단자금으로 생활비를 대신합니다. 생활비와 부채자금을 대신하는 그런 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대비 가장과 소득 구조 변동 시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정우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3대 질병 진단비와 16대 질병 수술비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 계시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 보험을 좀 상담받으려고 하는데요. 예. 보험 가입해 있는 게 예. 요즘 알고 보니까 뭐 CI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요즘 CI 보험이 뭐 보장받기도 힘들고 안 좋다고 해서 그걸 좀 전문가와 상담을 좀 받고자 원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자녀분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딸, 아들 둘이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23살이고 딸이 25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2014년도에 딸, 아들 보험 이렇게 똑같이 하나씩 가입을 해주셨네요. 네네. 삼성생명의 통합 스테이지 CI 보험이라고 이거 맞으세요? 네네. 예, 따님은 한 96,000원 정도, 아드님은 11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고요. 네. 이게 CI 보험이어서 좀 걱정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험은 네.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셨어요? 아는 지인 동생이 예. 보험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도 하나 가입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믿거라고 가입을 했는데 요즘 뭐 TV를 보면 CI 보험의 보장도 받기도 힘들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자 원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무조건 CI 보험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 가족력이 있다면 CI 보험을 가입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또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네네. 혹시 집안에 가족력 있으세요? 아니, 가족력이라고 뭐 그런 것까지는 없고. 예. 그러니까는 저는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서 늙어가는 과정에서 네. 보험을 많이 혜택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 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보험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설계사분을 믿고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네. 자꾸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가입해 있는 보험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진단도 받아보고 싶고. 예. 또 필요한 게 또 더 따로 추가될 게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고. 예.
그래서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네.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25된 딸과 또 23살 된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삼성생명 통합 스테이지 CI보험이라고 똑같은 연도에 하나씩 가입을 해주셨던데요. 지인을 통해서 자녀보험을 준비했는데 CI보험 보장받기 어렵다던데 잘못 가입한 건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최현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나한테 맞는 보험으로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자녀분들한테 가입해 주신 보험이 CI보험이세요. 그래서 네네. CI보험은 사망보장금과 진단비의 결합 상품이세요. 그래서 네. 일반 보장성이나 종신보험료보다는 조금 보험료가 비싸세요. 그래서 그러게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따님 같은 경우가 보험료가 96,090원이신데 여기에서 77,000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금 납입을 하시고 계시고 아드님이 11만 원 중에서 85,500원이 지금 사망보험금이세요. 아, 그러게 정말 화가 나요. 그래도 믿거라 하고 가입을 했는데 아이들이 사망보험금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보험을 가입을 한 건데 진단비나 병원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진짜 이 보험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시청자님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시청자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큰 보장을 받는 거는 맞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계약이 5천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CI라고 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5천만 원에 80%를 선지급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CI는 중대한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정한 그러니까 17종에서 18종의 질병을 나열을 해서 그중에 가장 먼저 오는, 그러니까 최초 1회 한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엔 납입 면제가 되세요. 이제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은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암에 있어서는 조금 보장받기가 괜찮은 게 침륜 파괴적인 전이암이면 그것도 조금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은데 문제는 중대한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강의도 하기는 했는데 중대한 뇌졸중이 우리 손해보험사는 그냥 뇌졸중 진단만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대한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은 보장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CI를 가입을 하시고 막상 이제 보장을 받으시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중대한의 기준에 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많이 까다롭다고 민원도 좀 발생을 하세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아프면 바로바로 보장을 받으려고 가는 건데 그렇게 까다롭고 그 CI라는 게 뭔지 확실히 고객들은 몰라요, 저희들은. 근데 그게 뭐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지금 좀 답답해요. 맞습니다. 보험이 내가 아플 때 바로바로 보장받는 게 정말 좋은 보험이고 지금 또 문제는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는 3대 진단비가 없으세요. 3대 진단비가 따로 구성이 안 돼 있으시고 또 구성된 특약도 3년 갱신에 80세까지만 보장으로 구성이 돼 있으세요. 시청자님 이거 혹시 3년 갱신인 거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건 알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보험료가 싸다고 그때 가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시작은 갱신이기 때문에 저렴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분들 나이가 어린데 80세까지 만기면 앞으로 52년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러면 이게 52년을 정해진 보험료로 납입을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갱신이 되고 또 자녀분들 나이가 뭐 40이 되고 50이 되면 더 위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상폭은 아무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얼마가 되는 돈을 내가 과연 52년을 낼 수 있는지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 보장을 어떻게 보면 하나를 평생을 내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니, 보장을 52년 받는 게 아니고 52년을 보장을 받음과 동시에 돈도 같이, 보험료도 같이 내야 된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20년까지만 갱신이 되는 줄 알았는데
52년을 돈을 내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갱신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갱신은 이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80세면 80세까지 계속 올라가는 돈으로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 가입하신 기준이 보니까 3년 요번에 갱신이 돼서 안내장에 가셨을 것 같은데 혹시 받아보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자동이체로 빠지니까 큰 게 신경도 안 쓰고, 우편물이 와도 뭐 그런 거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근데 처음에 이거 다른 데 가입했다가 이거로 해약하면서 가입할 때도 남편한테 혼났었거든요. 근데 또 이거 해약하고 다시 든다 그러면은 저희 부담하고, 저희 신랑하고 또 한바탕 할 것 같고, 또 보험료도 부담스러운데, 그럼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시청자님 제가 지금 어쨌든 또 해지를 하면 안 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이거를 주계약을 지금 5천만 원이 사망보장인데 그거를 좀 감액을 하세요. 최저로 내려서.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좀 줄어들고, 근데 감액은 하시는데 실손 의료비는 그냥 놔두세요. 거기에 갱신으로 지금 부과되어 있는 특약만 삭제를 하세요. 그러면 보험료가 이제 반으로 줄어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장이 지금 진단비나 이런 거는 조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3대 진단비를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또 상해나 질병 충분하게 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특약을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가 8만 5천 원 정도가 나오시고요. 따님이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를 부담을 하시면은 보장은 더 넓어지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갱신 보험료를 갖고 갔을 때보다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훨씬 줄어드세요. 그럼 이거는 그럼 20년만 내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20년에 100세. 그러니까 보장은 100세까지 받고 정해진 금액 20년만 내면 그 이후부터는 안 내셔도 되세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해서 운전자 보험도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운전자 보험은 지금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희 애들 거라고 하면 저는 보험을 좀 보장을 충분히 이렇게 넣어가지고, 왜냐면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막 저렴하게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장받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조금 보장되는 거를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자녀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럼 저는 요즘 제가 안 그래도 운전자 보험을 지금 가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TV를 자주 보는데 TV에서 10,000원짜리 뭐 다 보장받고 어쩌고 그런 게 요즘 계속 많이 나오던데 그런 보험은 어떤가요? 홈쇼핑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네네. 그거는 거기서도 똑같은 저희하고 같은 상품이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보험은 내가 특약을 좀 더 많이 구성을 하냐, 아니면 그냥 저렴하기 위해서 특약을 빼고 딱 필요한 담보만 넣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험을 이 보험을 그 최소로 뺄 수는 있나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계약에 대한 사망 보장이 지금 따님이 거의 7만 원 돈이고 아드님이 8만 원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 보험료를. 그건 어떻게 줄이면 되나요? 그거는 지금 가입하신 회사 있으시잖아요. 네네. 거기다 전화를 통해서 감액을 해달라고 하면은 거기서 안내를 해드려요. 네, 그러면 지금 상담하시는 분과 보험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님. 그러세요? 예, 네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연락 주셨으니까요. 더 궁금한 네네. 거 있으신 거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 텐데요. 네네.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을 받게 되면 나중에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의문점들이 네네.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네. 꼼꼼히 따져보시고 전문가에게 또 여쭤볼 거 충분히 여쭤보시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저희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276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엄마가 가입한 암보험이 만기가 됐습니다. 아는 설계사분께 부탁해서 암보험 가입 설계서를 받았는데요. 보험료가 저렴한 건 좋은데 갱신형이라 가입이 좀 망설여집니다.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해도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엄마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죠. 정우성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정보를 드린 것도 갱신형인데요. 이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갱신형, 그러니까 여자분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집에 손님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내가 아주 비싼 포트메리온 그릇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포트메리온이랑 똑같은 무늬를 갖고 있는 세라믹 그릇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가성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성비에 관한. 그래서 갱신형 보험, 암보험이 만기된 어머님이시면 최소한 아마 60대 초반이나 6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정도, 보통 요즘 갱신형 상품들이 잘 나와서 20년이나 10년 갱신, 짧은 건 5년 갱신짜리도 있긴 한데요. 10년 갱신, 20년 갱신은 준비하시면서 예비비를 따로 저축하시거나 따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갱신형이라도 보장 내용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2763님의 문자 내용 봤고요. 042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19살인데 보험이 20세 만기입니다. 보험을 추가하려면 성인보험으로 가입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최은미 전문가님. 아드님이 나이가 지금 19살이면 꼭 성인보험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어린이 보험으로,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 보장폭이 훨씬 더 넓은데 성인보험에서는 가입하기 조금 힘든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거기다가 질병 후유장애까지 이렇게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구성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TV를 보시는 시청자님 중에서도 25세 이하 자녀분의 보험을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꼭 어린이 보험으로 갱신 아닌 비갱신으로 100세로 이렇게 보장을 준비를 해주시면 자녀분한테 정말 좋은 선물이 되실 겁니다. 어린이 보험은 어떤 보험사가 가장 길게 보장을 해주나요? 몇 살까지? 그러니까 보험사 이름은 딱히 말씀 안 하셔도 몇 살까지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보장이 조금 많이 가입을 하는데 110세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되셨고요. 어떤 고민이 네.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관련된 건데요. 네. 보험 가입을 여러 개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총 6개 정도의 보험이 있으시거든요. 아, 예. 근데 50대 후반이세요, 아버지가. 네. 근데 지금 이 보험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한번 해야 될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을 좀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버님이 네. 보험 6개 가입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보험 네. 혜택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보험 혜택을 본 적은 없습니다. 건강하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병원을 다니시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으셔서 혹시 약 드시는 건요? 그런 것도 전혀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네. 라이나 생명 쪽에서 보험을 5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아버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가입을 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총 보험료는 한 달에 36만 원 정도. 이건 아버님께서 납입을 하시겠죠? 아버님이 납입하시는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일부 내는 것도 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이 보험료는 그래도 유지할 만 하신가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치만 또 보장 내역이 좋다면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 정우성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거든요. 전화 네.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50대 후반 되신 아버지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6개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시고 전화로 가입한 보험들 보장 내용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는 그래도 다행인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저희 정우성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보험을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아버님이 네.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럼 혹시 집안의 병력이나 네. 그런 것들은 따로 없을까요? 할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것 이외에는 뭐 아버님 따로 병을 갖고 계시거나, 네. 뭐 약 드시는 것도 없고요.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혹시 우리 아버님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술 아예 안 하세요. 흡연도 안 하시고요. 흡연은 하시는데요. 네. 하루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반갑 정도는 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보험들이 네. 보장 내용이나 구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근데 그렇게 건강하신데 왜 보장이 짧은 80세와 10년 갱신으로 준비하셨는지 조금 아쉽고요. 네. 안타깝고 여기에 상당히 진단자금이나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보여드렸던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같은 것들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도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 거를 고민하고 저기 한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라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중보장 메디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보험들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비용적으로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를 준비를 따로 하시는 게 네. 훨씬 비용적으로도 저렴할 것 같고요. 네. 참 없애기 안타까운 참 아까운 보험들이 좀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이게 지금은 현재 납입 내역도 총 다 해서 보니까 36만 3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36만 3천 원이 지금은 36만 3천 원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제일 빨리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보험이 2009년에 준비를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준비하셨던 것들이 2010년이고요. 자, 그럼 2009년이 10년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 앞으로 2년 이후에 갱신이 오고 3년 뒤에 또 갱신이 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 보장 보험료는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갱신 폭이 높습니다. 보장 폭이 내역과 높다는 얘기가 이제 보험료가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보통 네, 네. 라이나 생명의 갱신율은 1회 갱신 때 한 220% 정도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220%요? 네. 오, 예. 그만큼 보장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준비하시고 아버님이 가져가셔야 될 보장 내역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비용이죠. 그래서 비갱신에 약간 더 비용을 좀 나가더라도 보장 기간이 긴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더군다나 아버님께서 60대 후반도 아니시고 50대 후반이시라면 네. 차라리 다른 보험을 하나 준비를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손해보험사 3대 진단비 쪽으로 정리할 보험 상품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약 한 13만 원 정도 추가로 네. 하시면 이 보험료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오르지 않는. 네, 거죠? 오르지 않는 네. 진단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현재 납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이 좀 덜 되실 거고 앞으로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다가올 갱신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보험이요. 네네. 그거는 저희 아버지가 몇 살까지 그러면 그거를 보장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100세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가입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뭐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문제점을 이미 알고 계시고 저희에게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니까 혹시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도 좀 줄일 수 있네요. 네네. 예,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3115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80세 만기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00세 만기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 암 진단비를 높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미 가입한 보험 안에서 이렇게 만기를 좀 연장하는 거 불가하죠. 최유미 전문가님. 이거를 변경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변경해드리고 싶은데 절대 불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암진단비 같은 경우도 추가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추가도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보장기간을 짧게 하고 진단비를 적게 해서 보험료를 적게 가야지 이렇게 갖고 가시다 보면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꼭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좀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여력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금 시청자님은 어차피 납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세 만기하고 암 진단비를 더 추가를 하시려면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해지 후에 새롭게 가입을 하시거나 보완 전력으로 또 하나 가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 문자 또 풀어볼까요? 0425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길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보험료 납입이 좀 힘든데요. 200만 원을 납입 중인 변액연금을 해지하려니까 손해보기는 싫고 감액을 하자니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정우성 전문가님 해결해 주세요. 예. 얼마 전에도 비슷한 케이스를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아무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물론 노후 자금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되게 좋고요. 이렇게 준비 200만 원씩 하시면 나중에 얼마나 좋으실까요? 근데 문제는 이 납입 여력이거든요. 고액의 자산가나 연봉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금액을 유지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저는 원본을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는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지하시기에는 조금 아깝고 중도 인출을 최대한 다 받아 놓으신 다음에 이 상품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이 변액연금에 해당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에 추가 납입을 일단 해놓으신 다음에 감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변액연금이나 생보사 금리형 연금 상품들의 감액이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과세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4월 1일로 개정된 비과세 혜택도 월 150만 원이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150만 원 이상으로 납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아마 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유지를 권하고 싶은데 못 내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차라리 중도 인출을 다 하신 다음에 해당 펀드에 추가납을 해 놓으시고요. 추가납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감액을 요청하시면 손실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원본 복구되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한 2, 3년 꾸준하게 감액 내실 수 있을 만큼 감액하시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시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변액연금이 어디 상품인지는 조금 봐야 됩니다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결책이 조금 있습니다. 예.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해결책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화 한 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지금 실시간 전화 연결 세 번째 시청자 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제 보험을 가입해서 계속 내주셨었거든요. 시청자님 보험이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게 돼서 이제 제가 내려고 하는데. 네. 부모님이 내주실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장이 뭐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이제 소득 대비 보험료가 적당한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 회사에서 이제 단체 보험에 실손이 가입돼 있어서. 예. 지금 이 실손을 굳이 가져가야 하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지금 보험료를 한 19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소득 대비 적정한가를 알려면 저희가 소득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예. 말씀하기 좀 곤란하신가요? 네, 아직은 지금 시작 단계라서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저희 전문가께서 그럼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롯데 손해보험에 건강보험 1, 2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라이나 생명의 메디칼 보험이 있으신데요. 이건 그럼 네.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장 내용 어떤지까지도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30대예요. 30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보험을 총 3건에 가입을 해주신 상태였고요.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니까 보험을 넘겨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득 대비 적정한 보험료인지 또 이대로 유지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거든요. 30대 여성분들이 꼭 가입해야 되는 보장 내역으로 잘 꾸려져 있는 건지 봐주세요. 최은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어머님이 내주시다가 이제 시청자님이 내시려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보험료도 좀 부담되시죠? 네네. 지금 어머님이 가입한 담보를 한번 받을게요. 그래서 네. 우선 지금 실손이 롯데에 가입이 돼 있으신데 네. 지금 입사하신 회사에서도 지금 단체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이 돼 있으신 거죠? 네네. 지금 롯데에 가입된 실손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셨을 때 5천만 원에서 90% 보장을 받으시고 통원이나 약제비 포함해서 30만 원 보장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3년 갱신인데 만약에 3년 동안 보험을 청구한 이력이 없으시면 무사고 할인이라고 해서 할인도 적용을 받으세요. 네. 근데 지금 단체 보험에 가입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단체 보험은 보통, 그게 입원으로 만약에 이제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장을 준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청자님은 롯데 거를 좀 해지하셨으면 하는데, 롯데 거를 만약에 해지하고 단체 보험만 갖고 가신다고 하면 보장 받는 금액도 너무 적어지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이직을 하시게 되면 실손을 또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지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롯데에 가입한 실손은 그냥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롯데 실손보험료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네. 그럼 그냥 실손을 그냥 갖고 가야겠네요. 네네. 그냥 갖고 가는 게 맞으세요. 네. 그리고 롯데에 2건이 가입이 돼 있으신데, 이거는 정말로 어머님이 준비를 잘 해주신 게, 아까 저희 강의 시간에도 강의를 했는데, 3대 진단비라고 해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으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구성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으셨을 건데, 어머님이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 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으세요. 적립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장을 100세까지 받으시는데 100세 때 환급을 받는 보험료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적립보험료는 가져갈 필요가 없으셔서 그거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보장 보험료로만 갖고 가세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라이나에 10년 갱신으로 암보험을 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머님이 홈쇼핑 통해서 가입하신 것 같으신데. 네, 홈쇼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굳이 지금 롯데에 암진단비가 4천만 원이 비갱신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갱신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 그럼 그 라이나 10년 갱신이라서 안 좋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해약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6월까지 납입이 되셨을 거예요, 보험료가. 네네. 그 때문에 바로 해지를 하면 보장이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요. 자동이체만 우선 해지를 하세요. 네. 그러면 2달은 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2달 후에 실효가 되니까 그때 가서 해지하시면 되세요. 아,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머님이 가입해준 보험료가 3건이신데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8만 9,810원이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롯데에 들어가 있는 적립보험료를 빼시고요. 네. 그다음에 라이나의 갱신형 그 보험을 해지를 하시면 보험료가 11만 6,480원으로 줄어드세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님 소득 대비해서 그렇게 갖고 가는데 부담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요. 아,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네. 혹시 이 금액에서 딱 3만 원만 더 추가하시는 건 어떠세요? 3만 원이요? 네. 네. 왜냐면 지금 3대 진단비는 너무 잘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 3대 진단비에 또 하나 갖고 가면 정말 좋은 특약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죠. 아직 뭐 보험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네. 못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게 질병 후유장애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3%에서 79% 장애가 왔을 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세요. 이것도 지금 많이 축소가 됐고 판매하는 회사가 3개 정도 회사밖에 없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90% 이상이 후천적으로 오는 장애가 많고 그 중에 50% 이상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오는데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오래 살잖아요. 그렇게 네네. 되면 노후로 인한 질병이나 아니면 중증으로 인한 질병까지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보장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 하실 때 이 질병 후유장애는 꼭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보험료가 줄일 수 있어도 좋긴 한데 어쨌든 또 이거를 추가로 가입하라고 하셔서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너무 고민은 네.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담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축소가 되고 판매하는 회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같이 네. 준비를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그 최은미 전문가께서 인생의 선배로서 또 이렇게 네. 조언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라이나 생명보험 네. 한 번에 해지하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보장을 더 늘릴 수 있는지 꿀팁까지 주셨잖아요. 아, 네. 기억하시고요. 네. 또 지금 소득 대비 부담스럽지 않다면 말씀하신 질병 후유장애 보장까지 잘 챙겨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상담 여기까지 할 텐데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방송 끝난 이후로 또 연락 한번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도 강의를 들어봤고 저희 보험 플랜 119도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도 전화나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요.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